안녕하십니까. 회원님 한 분이 자기가 이제 순서도 출제 오류 때문에 민원을 냈다. 이렇게 하는데, 이분이 전에 이제 수강생이었었어요. 보니까. 근데 이분이 이렇게 어떤 식으로 저 출제 오류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여기다 말을 하지 않고서 본인이 알아서 한 것인데, 개별적으로 독단적으로 이렇게 해봐야 아무 소용 없습니다. 우리가 이거 몇백 명이 각자 따로따로 이걸 민원을 냈었었는데요. 요 답변을, 그 민원 답변 있잖아요. 이걸 카피해가지고 그대로 다 그냥 다 보내버려요. 끝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국민신문고에다가 민원을 냈을 겁니다. 아마 국민신문고에다 민원을 내면은 이제 고용노동부로 가고, 고용노동부에서 이런 답변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산업인력관리공단에 통해서 답변을 하든지 산업인력에 직접 답변을 하든지 이렇게 된 거라고, 이게. 근데 그때마다 답변이 항상 이상이 없었다, 출제 오류는 없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합니다. 지금 보면은 좀 여기 특이한 게 뭐냐면은, 다만 전국의 시험장에서 PLC 도면에 대한 감독위원들과 검토위원들의 해석이 동일하였으므로, 동일하였대. 감독관하고 이 검토하는 도면 감토하는 애들이 동일하게 해석했기 때문에 PLC 도면상의 동작상을 해석함에 있어서 이상이 없음을 판단되오니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석하는데 이상이 없대. 그러면 문제가 잘못된 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돌려 말을 한 거예요. 이거 과거에는 출제 오류는 없습니다. 딱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끝나는데, 이번에는 뭔가 찜찜한 게 있는가 보지. 찜찜한 게 있으니까 이제 뭐라고 하냐면은, 이제 얘네들 탓으로 돌리는 거야. 감독관하고 검토위원이 해석한 바에 의하면은 동일하기 때문에 해석하면서 이상이 없다고 판단을 한다. 이런 식으로 했을 뿐이지 출제는 없다고 명시도 못했네. 보니까 요번엔 답변이 조금 그렇게 돌려 말한 것 뿐인데, 출제 오류는 100% 있었죠. 그래서 출제 오류를 제가 이제 전에도 약간 언급을 했어요. 자세하게 언급을 못했고, 왜냐하면 이제 수업을 해야 되니까 그때 자세하게 언급을 못해가지고, 지금 요번에 정기기장 PLC 정석 1이라는 이런 새로운 교재를 냈습니다. 예전에 정석 1이라는 교재가 있었어요. XGP PLC 정석 1이라고 있었었는데, 그거랑은 이제 명칭이 요것만 틀릴 뿐인데 다른 교재입니다. 완전히 다른 교재고요. 지금 제가 낸 교재 중에서 별 5개짜리가 있고 무궁화 5개짜리가 있습니다. 별 5개짜리 교재가 하나가 있어요. 하나가 있었고, 전에 있었고, 무궁화 5개짜리 교재는 명작 XGB PLC 교재하고 맨 처음에 XGB PLC 교재를 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최초로, 대한민국 최초로 이 정기기장 PLC, XGB PLC 교재를 제가 처음으로 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프로그램을 소개를 하면서 그러니까 XGB PLC 프로그램의 창시자였죠. 제가 그때 냈을 때 무궁화 5개를 다뤄놨었어요. 왜냐면 그렇게 이제 별 5개나 또는 무궁화 5개를 갖다가 이렇게 했을 때는 시험이 완전히 새로운 체제로 바뀌는 거야, 한마디로.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이제 무궁화 5개였던 게 이제 XGB PLC 교재였었는데 최초로 냈기 때문에 이제 XGB 시대가 이제 바뀌어야 된다라고 보고 제가 그걸 낸 겁니다. 그랬는데 거의 한 2, 3년 동안은 XGB가 그렇게 반도 못 차지해서 40%도 못 차지했었어요. 2, 3년 동안. 그래가지고 한 30명 모아놓으면은 한 4, 5명 정도만 XGB를 이제 제 공고에서 했을 뿐이지 다른 사람 하질 않았어요. 근데 마사키하고 글로파를 같이 가르쳐야 됐던 그런 어려운 시대였었죠. 그러다가 지금은 거의 다 XGB로 다 바꿨을걸요. 글로파도 별로 없고 마스터키도 없습니다. 그런 거 안 하고 XGB로 다 할 겁니다. 그런 시대로 만들었던 사람이 바로 저였죠. 그래서 최초로 냈던 그때 무궁화 5개짜리가 있고, 그 다음에 별 5개짜리가 또 하나 있어요. 그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시험이 또 바뀌었는데, 요번에 또 별 5개짜리가 있어요. 요걸로 인해서 시험이 바뀔 것이라는 거는 자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이 중요한 교재입니다. 이 별 5개나 또는 별 5개가 그려놓은 거는 최고 중요하다, 이 얘기를 하는 거고, 무궁화 5개는 세상을 바꾼다라는 뜻이에요.
바꾸는 좋은 훌륭한 교재다. 역사에 남을 교재다라고 하는 게 이제 무궁화 5개하고 별 5개짜리 교재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교재라고. 그래서 여기다가 제가 이제 쓴 게 뭐냐면 목차에 보시면은 요거예요. 목차의 맨 앞에 부분이에요. 각 종류별 시험 문제의 출제 부당성을 설명을 한 겁니다. 잘못된 것을 갖다 설명을 했는데 여러 가지가 있어요. 논리 진리표, 논리 로직 화해로, 논리회로 돌아와야죠. 시퀀스 회로도 PLC 변경했을 때 문제점, 동작사항, 동작 설명, PLC 프로그램 변경했을 때 문제되는 것들을 갖다 썼고요. 또 순서도를 갖다 PLC 프로그램 변경하는 거, 타임 차트를 여러 가지 끼워 맞추는 게 있어요. 56회하고 57회가 대표적이죠. 그런 이상한 문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점들을 갖다가 이 부당성들을 설명을 했는데 여기 있는 거 보니까 뭐 해당 안 되는 게 없네. 다 해당되죠. 근데 이 중에서 그래도 제일 나은 게 하나가 있어요. 그거를 좀 출제자가 고쳐서 산업에 고치면은 그것만 고치면은 제일 좋은 게 하나가 딱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나중에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 보완 사항을 이렇게 했는데 여기 페이지 지금 5회 그 순서도를 PLC 프로그램 변경 2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어, 28페이지 순서도를 PLC 프로그램을 변경하는 거 보시면은요. 자, 여기 보면은 요 도면은 65의 3일차 순서도 그 문제의 일부분입니다. 일부분이라고 했는데 뭐 보건 문제라서 뭐 완전히 100% 똑같지는 않지만 거의 흡사할 겁니다. 흡사한데 문제점이 지금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요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지금 SSA 쪽에서 이렇게 해서 이제 시작이 되잖아. 이게 전원이 이쪽으로 들어온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SSA가 ON이냐, yes 해가지고 이 방향의 동작을 실행시키죠. 예? 그렇죠?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SSA를 갖다 오른쪽으로 돌렸을 때, 셀렉터 스위치로 오른쪽 돌렸을 때 이 동작이 되는 거예요. 이 밑에 동작이. 근데 오른쪽으로 돌려놓고 있다가 왼쪽으로 돌려버리면은 이게 꺼져요. 이게 꺼지고 이게 동작을 한다고. 근데 여기 상에서도 모순이 생기는 거야. 뭐냐면은 셀렉터 스위치가요. 선택이잖아. 선택을 해서 뭐 온오프를 하긴 하지만 이게 셀렉터 스위치가요. 자기위지처럼 동작을 하는 것도 있어요. 푸시 버튼처럼. 이쪽으로 돌렸다가 이쪽으로 놔도 이쪽이 계속 동작을 하는 것도 있어요. 그런 거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그거 자체부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죠? 셀렉터 스위치가 반드시 한쪽으로 선택한 방향만 동작이 된다는 이런 규정은 없어요. 그렇죠? 이쪽 그 한번 이렇게 오른쪽으로 젖혔을 때 yes 해가지고 이 동작이 됐으면 이게 자기 유지가 돼가지고 계속 동작을 할 수 있어서 이쪽으로 틀었을 때 이쪽이 안 꺼지는 것도 있다니까. 그런 것도 생각을 했어야 됐어. 근데 그런 것도 명시가 돼 있지 않다라는 게 심각한 문제고요. 두 번째는 또 뭐냐면은요. 지금 yes 해가지고 만약 이게 자기 유지가 아니고 선택이다 그랬으면은 이쪽을 선택하고서 이렇게 동작을 하잖아요. 그 왼쪽으로 다시 이제 노 방향으로 이렇게 그 왼쪽으로 틀었을 때 이쪽이 꺼진단 말이야. 꺼져서 이렇게 가는데 지금 자 이쪽이 동작하고 이쪽이 동작 가운데가 동작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SSA가 ON이 놓여야 되고 그러니까 왼쪽으로 틀어놓고 SSB가 ON이 yes여야 되잖아. yes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젖혀놔야 되잖아. 요거는 no, 요거는 yes. 얘는요? 얘는 관계없죠. 얘는 관계없어요. 왜냐면 이렇게 전원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니까. 얘는요. 얘는 이 오른쪽으로 젖혀놓은 왼쪽으로 젖혀놓은 상관없어요. 얘가 우선순위가 최우선순위가 얘 먼저 그 다음 순위야. 이렇게 되어 있다니까. 근데 이거를 갖다가 지금까지 어떻게 보느냐, 감독관이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문제가 틀려지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동작하고 있으면은요, 얘는 관계 없어요. 요거랑 요거만 관계가 있는 거야. 그리고 요거는요, 요거 같은 경우 이쪽이 다 관계가 있죠. 이렇게 되고, 이거는요, 이쪽이 이렇게 동작하고 있을 때 이거 두 개는 관계가 없다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됐어요? 이게 상호 락을 걸어줬지 전부 다. 이게 동작하면 이쪽 끊어지게끔 이쪽 다 끊어지게끔 락을 걸어주고 지금 그렇게 해서 프로그램에서
프로그램을 했고 그 다음에 감독관이 체크를 했고 그렇게 검토를 한 거야. 그런데 잘 따지고 보면은요 우선순위가 있다니까. 얘가 먼저라고. 얘가 먼저고 그 다음이라고. 그러면 얘를 그러면 왜 당신이 우선순위를 갖다가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이걸 세로로 보자고. 세로로 놓고 보면은 얘가 위에 있고 그 다음에 밑에 있고 그 다음에 있잖아. 그래서 우선순위가 얘가 먼저 우선이 순위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1번, 2번, 3번이 되는 거지. 자, 이 경우에 보시면,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뭐냐면요. 이쪽이 동작하고 있잖아요. 이쪽이 동작하려면은 SSA가 on이 놓여야 되고, SSB가 on이 놓여야 되고, SSC가 on이 yes해야 돼. 이렇게 와야 되는데, 요 중간에서 SSB가 on이 yes로 틀어버려서 오른쪽으로 틀어버리면 이건 꺼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얘도 어떻게 합니까? SSA도 on을 갖다 yes해서 틀어버렸으면은, 이걸 틀어버렸으면은, 요렇게 해서 이쪽 가는 거는, 이쪽이 동작하는 이건 꺼져버려야 된다는 거지. 그렇죠? 그렇고 요거 같은 경우는 뭐예요? 요 가운데는 요게 이제 요게 요렇게 되니까 SSA가 on이 yes로 틀어버리면은 이쪽이 이렇게 갔던 게 끊어지니까 이쪽만 동작하니까 이쪽은 꺼지는 거예요. 이쪽이 동작하다 꺼진다고. 그런데 얘는 어떻습니까? 관계가 없지. 하나도 관계없어. 이걸 틀던 yes로 놓던 no로 놓던 관계가 없는 거야. 얘는 SSC는.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때 당시에 사람들 어떻게 검사를 했습니까? 상호 락을 걸어줬지. 그지? 이쪽 틀면 이거 다 꺼지고, 이쪽 틀면 이거 다 꺼지고, 이쪽 틀려서 yes 하면 다 꺼지고. 이게 아니라니까. 우선순위가 있는 거였었어. 그렇게 해서 했는데 그 우선순위로 놓은 것 자체도 문제가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이쪽을 실행을 시키고 있는데 지금 순서도라는 거는 이 기호 하나하나가 시간적 동작 있지 않습니까? 제어 동작을 갖다가 그 시간대를 갖다가 동작을 여기를 표시를 하는 거예요. 지금 시간이 이렇게 내려서 이거 동작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 위에서 이거 틀고 있다니까? 지금 시간이 거꾸로 올라가잖아. 지금 이게 우선순위가 이게 1번, 2번, 3번, 4번을 지금 실행시키고 있는 시간이라고. 제어동작장으로 4번이 실행되고 있는 순간인데 지금 갑자기 1번으로 올라가가지고 점핑 해가지고 yes, SSA가 on이 yes로 바뀐다니까. 시간이 거꾸로 올라가는 거지. 그러면 안 돼. 그럼 순서도가 아니라고. 순서도에 큰 모순이 생기는 거라니까 이거에. 그래서 이거 그려놓은 거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완전히. 사기 문제였다고 내가 그랬잖아. 최고의 지금까지의 사기 문제는 이 순서도였어. 기능대하고 뭡니까? 전지기능장 PLC 문제의 최고 사기 문제는, PLC 사기 문제는 순서도였어요. 말도 안 되는 거지. 이거 자체가 이게 순간이 뭐니까 그 시간대를 갖다가 시간대 제어 동작을 요 표시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점핑해가지고 이걸 틀어가지고 이쪽을 다 꺼버리고 이쪽이 동작된다니까. 이게 심각한 문제라고. 순서도에 순서도 플로우 차트에 이 화살표대로 움직여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는 이 방향대로 움직여야 되잖아. 근데 왜 이걸 틀고 있냐고. 틀어서 왜 이게 동작이 되고 있냐고. 이게 꺼지고 이게 동작이 되잖아. 아니잖아. 이 화살표가 이렇게 내려가야 되지. 왜 화살표가 여기 있던 게 점핑해서 이쪽 와서 틀고 있냐고. 잘못된 거지. 플로우 차트, 그러니까 순서도라는 그 개념을 갖다 완전 파괴시키는 행동이었다니까. 이게 완전 엉터리 문제였다는 거. 엉터리. 이해 가십니까? 이게 대단히 좀 어려운 건데 다른 문제를 통해서 또 얘기를 해보자고요. 자, 그 다음에 64회 1일차 PLC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SSA가 5% 해가지고 왼쪽으로 젖혀놓겠죠. 5% 되고 PBC를 5% 누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누르지 않았을 때 요거 동작하고 이건 뭐 이쪽 동작하고 이렇게 동작하고 이게 이쪽으로 동작하고 막 같이 동작하는가 봐.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와서 PLB가 on이 됐다고 해봐요. 그러면 요 시점이 요거 처음 1번, 2번, 3번 이렇게 되잖아. 3번, 4번이잖아. 4번. 1번, 2번, 3번, 4번. 네 번째 동작을 실행시키고 있는 거야. 그 네 번째 시간이라고. 네 번째 시간인 네 번째 동작을 실행시키고 있는 거야. 그런데 지금 갑자기 여기에서 PBC를 눌러가지고 on을 시켜가지고 이걸 다 꺼버린대. 이런 경우가 어딨어. 지금 PLB가 on이 됐잖아요. on이 됐으면은 이 화살표는 어디로 진행해야 돼? 일로 진행해야 돼. 점핑해서 일로 올라가면 안 된다고 시간을 거스르는 거야.
이렇게 되면은 제어 동작의 이 시간적 흐름을 갖다가 완전히 파괴시켜버리는 행동이라니까. 잘못된 거야, 이게. 잘못된 거야. 심각하지 않습니까? 이쪽도 마찬가지야, 이쪽도. 이쪽으로 대해서 이렇게 계속 동작을 하고 있는데, ON이 됐다고 해서 이 동작이 꺼진다라는 보장이 있어? 아니지. 셀렉터 스위치도 분명히 선택이지만, 일반적으로 선택으로 쓰지만, 자기유지도 있다, 이 얘기야. 푸시 버튼처럼. 그럼 이쪽으로 계속 동작을 할 수가 있는 건데, 이쪽으로 틀었다고 해서 이 동작이 꺼진다고? 누가 그러는데, 누가? 어디 지문에 써 있어? 아무것도 안 써 있잖아. 그리고 그런 행동 자체가 지금 이 동작을 여기를 실행시키고 있는데 이 위에 가서 오프였다가 온으로 돌려가지고 이 동작이 다 꺼진다고 하는 이 자체도 제어 동작에는 시간적 흐름인데 이 시간적 흐름을 갖다가 완전히 파괴를 시키고 있다니까. 이게 잘못된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부분이 다 이게 출제 오류가 되는 거예요. 이거 자체가 개념적으로 해석이 안 되는 거야. 근데 이거를 맞다고 해가지고 감독관하고 뭐 검토자하고 뭐 동일한 의견을 했다고요? 꼴값들 하지 말라고 그래. 꼴값들. 제대로 할지도 모르는 것들이 뭘 알지도 못하면서 지금 장난질을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게 지금 전기기능장 시험이나 기능대 그 PLC 문제에서 최고의 사기꾼의 문제야. 사기꾼 문제였어. 지금까지. 이게 되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 근데 그렇지가 않다 이 얘기야. 이런 것들은 전기 제어라는 것은 시간적 흐름에 따라서 딱딱딱 나눠져야 되는데 그걸 완전히 파괴시키는 행동이었었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제 동작상으로 맞지가 않지. 지금 분명히 이걸 실행을 PLB가 ON이 된다라는 걸 실행시켰으면 화살표는 반드시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왜 점핑해가지고 일로 다시 올라가서 이걸 하냐고. 말이 안 되는 거지. 말이 안 되는 거야 이건 정말. 자, 그러면은 또 다른 거 한번 볼까요? 또 사기 문제를 한번 볼까요? 자, 13년도 전국 기능대회 옥내 제어 직종 제5과제 PLC 문제를 보도록 합시다. 지금 이 문제가 완전히 똑같은 문제입니다. 완전히 제가 똑같이 그렸어요. 똑같이 그렸는데 문제는 요 부분도 요런 부분도 요 화살표가 잘못됐어요. 이 부분이 이렇게 돼서 이쪽으로 가야 돼. 여기로 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없어요. 여기도 마찬가지 요 화살표가 요로 가야 되는데 요렇게 뺏겨서 여기서 뱅뱅 돌아. 그러면 안 되지. 이런 것도 문제가 화살표 그리는데도 잘못 그렸고요. 문제는 지금 이겁니다. PB1을 한번 눌렀다 떼고 5초가 경과되지 않았으면 일로 와가지고 PB1을 2번 눌렀다 떼면은 뭐 이쪽으로 이렇게 진행하는데 눌렀다 떼지 않았으면 일로 와가지고 이렇게 해서 다시 이제 5초가 경과되면은 Q가 ON이 되잖아. 5초가 경과하지 않았는데 그때 PB1을 2번 눌렀다 뗐지 않았어. 그럼 이쪽으로 와가지고 Q가 ON이 돼야 되잖아. 5초가 경과한 다음에. 그잖아. 그럼 화살표가 여기로 와서 여기로 와야지. 그지? 요거 자체가 잘못된 거 여러분들 이해 가시죠? 여러분들 이해 가요? 이 출제자하고 검토자하고 감독관만 모르고 있는 거 보이지? 여러분들은 실력이 더 좋아. 그 사람들보다. 사람을까 출제자보다도 여러분들 더 실력이 있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온다는 거 이해가 갈 거야. 갈 거야. 그런데 문제는 이거야. 5초가 경과하기 전에 PB1을 2번 눌렀잖아. 그럼 이쪽 방향으로 PB1을 2번 눌렀으면 예스가 이 방향으로 진행을 할 거 아니야. 그러면은 이 5초라는 타이머는 처음에는 이쪽으로 붙어 있다가 5초가 경과한 다음에 이쪽으로 붙는 거예요. 그렇잖아. 그렇게 따져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 비교 판단이라는 게 이 타이머는요, 우리는 그러니까 한쪽만 선택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 지금까지. 그러니까 5초가 경과되기 전에 PB1을 갖다가 2번 눌렀다 때문에 이쪽으로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는 거고 이거는 완전 꺼져버린다. 이렇게만 생각을 했어. 근데 문제가 그렇지 않은 문제가 있다 이 얘기야. 5초가 경과되기 전에 PB1을 2번 눌러가지고 PL1이 켜지고요. 그 다음에 5초가 이거 경과해서 PL2가 켜지는 게 있어요. 두 가지가. 다시 한번 얘기 드릴까요? 5초가 경과되기 전에 PB1을 2번 눌렀다 떼가지고 여기서 PL1이 ON이 되고 그 다음에 이쪽이 와서는 5초가 경과가 된 다음에 PL2가 여기 가서 ON이 되는 경우가 있어. 두 가지가 동시에 됐을 때는 어떻게 이걸 그릴 거냐 이 얘기야. 봐봐 벌써 이거 상에서 오류가 발생한 거지. 방법이 없잖아 지금 이 상황에서는.
둘 중에 하나를 무조건 선택을 한다. 이렇게 따면 선택되는 기준이 뭐냐, 얘. 이거를 PB1을 갖다 5초가 경과되기 전에 PB1을 2번 눌렀다 떼면은 이쪽으로만 가야 되느냐. 맞아요? 아니지. 5초가 이게 경과돼가지고 선택하는 거는요, 처음에는 5초 경과되기 전에는 이쪽을 선택을 했다가, 그 다음에 5초가 경과되면은 이쪽을 선택하는 거야, 이렇게 밑으로. 얘는 그래. 얘는. 그걸 착각을 한 거야. 착각을 하고 지금 다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지. 5초가 경과가 되면은, 경과되기 전에 했으면 이 동작을 해서 이렇게 되는 것이고, 이쪽은 별도로 동작을 하는 거야. 근데 그거를 갖다가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니 이게 문제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지금 와서는 뭐가 문제되는 거야? 이 비교 판단이 지금까지 문제가 된 거야. 비교 판단이. 그래서 저는 이 비교 판단 있지 않습니까? 순서도에서 비교 판단의 종류를 갖다가 제가 연구를 해가지고 분류를 해봤어요. 분류를 했더니 이 비교 판단은 5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5가지로 분류가 돼가지고요. 선택 동작 비교 판단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65회 때 그 셀렉터 스위치 있지 않습니까? 한쪽으로만 젖히면 한쪽 동작 되고 반대쪽으로 젖히면은 반대쪽 동작이 되고 그 전에 유지됐던 그 동작은 꺼지는 거지 아마들. 그 선택이야. 선택 동작 비교 판단. 셀렉터 스위치가 일반적으로 이 선택 동작 비교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선택 동작 비교 판단만 있는 게 아니고 자기유지 비교 판단도 있어. 셀렉터 스위치라고 그래도 한쪽 방향으로 동작하고 있는데 다른 쪽 방향으로 이렇게 오른쪽으로 젖혔다고 해서 왼쪽 방향이 꺼지고 그런 게 아니라고. 계속 유지하는 거 있을 수 있어. 푸시 버튼이 그렇잖아. 푸시 버튼을 누르면은 자동으로 복귀를 하잖아. 그렇지만 그 밑에 동작은 자기유지가 돼가지고 동작을 해요. 그게 바로 자기유지 비교 판단이라고 하는 거야. 그렇지. 그러면 선택 동작 비교 판단하고 자기유지 비교 판단 이 2가지가 있다라는 거 지금 이제 알았네. 그렇지? 그렇고요. 자, 아까 전에 타이머에서 문제가 되는 게 있다고 그랬잖아. 타이머에서 보면은요. 한시 동작 순시 복귀 비교 판단이라는 게 있어요. 한시 동작이라는 건 뭐예요? 온딜레이 타이머 말하는 게 한시 동작 순시 복귀 그 비교 판단이라는 거 온딜레이 타이머 동작을 말하는 거예요. 온딜레이 타이머가 그 접점이 붙고 떨어지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타이머 뭐 5초 후라고 해서 노라고 그러면 타이머 비접점을 말하는 거고 T1 비접점을 말하는 거고 5초 경과 해가지고 5초 후 예스 하면 그 뭐 타이머 A 접점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비교 판단은 특이해가지고 타이머야. 그래가지고 5초가 경과되지 않았으면 노 방향으로 계속 붙어 있다가 5초가 경과되면 예스 방향으로 붙는 거야. 이 시간이라니까. 시간적인 비교 판단이 있는 거야. 이해가십니까? 그리고요. 자, 65회 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이 비교 판단이 중간에 동작을 하고 있거든. 막 PLN이 점등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빽 해서 위로 올라가가지고 막 PBC 눌러가지고 끄고 그 다음에 SSA가 뭐 온일 때 동작인데 5% 돌려가지고 싹 꺼버리잖아. 빽 해서 올라가서. 이건 뭐요? 시간하고 순서 관계가 없어. 얘네들은 그냥 최우선 비교 판단이라고 해야 되는 거야. 기가 막히지. 그리고 우리가 그 최우선 동작 비교 판단 밑에 뭡니까? 시간적 순서 동작 비교 판단이라고 이렇게 분류해 가지고 이렇게 나눠야 된다고. 그래서 비교 판단이라고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거는 지금 내가 이제 그걸 파악해서 해보니까 비교 판단이라는 게 이렇게 5가지로 분류가 돼요. 5가지가 분류가 돼야 돼. 이해 가십니까? 그런데 이거를 갖다 하나로 표시를 해가지고 뭐 이렇게 버리니 이게 뭐예요 도대체? 그래서 이 비교 판단 있지 않습니까? 말은 이 선택 비교 판단이라는 기호는 이렇게 5가지로 나눠서 요 부분이 5가지로 표시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완전해지더라고.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5가지로 분류를 하려고 그러면은 이게 이 마름모만 그려서 이렇게 하지 말고
이게 이 말은 뭐가 뭐 선택이냐 최우선이냐 아니면은 뭐 한시동작 그 순시복귀냐 이거는 뭐 한시동작 순시복귀겠지 아니면은 뭐 이게 뭐예요 그 이거는 뭐 자기의지 비교 판단이겠죠 그렇죠 예 이거 눌렀다 뗐으니까 요런 거는 자기의지 비교 판단인데 그 어떤 거는 이게 애매한 게 있다니까 그러니까 이런 비교 판단이 어떤 것이냐라는 거를 갖다가 규정을 지고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비교 판단이 말엄마만 그럴 게 아니고 이 비교 판단을 다르게 좀 표시를 해야 돼요 그 표준적으로 표시를 해야지만이 이거를 전지 쪽에서 갖다가 써먹을 수 있는 거지 다른 쪽에 써 있는 거를 갖다가 컴퓨터 쪽이나 다른 쪽에 써 있는 거를 갖다가 이런 거에는 가서 여기다 무조건 적용하려고 하니까 이런 부작용이 생기는 거예요. 참 이해 좀 갔으면 좋겠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5가지로 비교를 했는데 이렇게 해서 이러한 비교 판단들을 갖다가 5가지로 분류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연구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이 책의 앞부분에다가 실어놨어요. 실어놔서 잘 읽어보도록 하십시오. 읽어보고 뭐 다른 것들도 문제점에 대해서 막 했어요. 그 문제점 이런 것들 문제점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가 이렇게 했는데 이런 것도 없이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자세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했다라는 건 이게 대단한 연구 성과입니다. 연구 성과인데 이런 것도 안 된 것들이 뭐 문제는 무조건 맞다고 우겨싸니 이것들이 뭐요 도대체 이게 제대로 된 놈들이 뭐요 기술자야 이거 사기꾼이야 뭐요 응? 곡하가세라고 학문을 가지고서 아주 장난질을 하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 이 정도로 이렇게 분류를 해놓은 거 봐. 생각을 해봐. 이렇게 해봤냐 이 얘기야 니들은. 이렇게 해서 설명을 하면서 뭐가 잘못됐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데 그것도 없이 뭐 무조건 뭐 합격자 나왔어요 하고 불합격자 나왔어요 하면서 하는 게 나 도대체 그게 맞는가 모르겠다 나 진짜. 그러면 안 돼. 응? 그러면 안 되죠. 예. 정말 잘못된 거예요. 아마 이분이 아마 신고를 해가지고 여기 신고를 해서 요번에 이것 때문에 아마 순서도가 안 나오고 난 순서도 한 번 더 나왔으면 한번 싸 질러버리려고 그랬어. 그랬는데 이분 때문에 순서도가 안 나오고 타임 차트가 나왔는가 봐. 아이고 이거 어쩌냐. 그러면 안 돼. 이렇게 좀 알려주고 나서 사람들한테 좀 알려주고 나서 같이 행동을 하자고 이렇게 단독 행동해봐야 답변은 이런 것뿐이요. 혼자 해가지고 될 일이 아니라니까. 우리가요 55회 때요 몇백 명이 싸웠어요. 했는데 소용없더라니까. 이 사기 쳐먹고 얘네들이 그지랄을 하더라니까. 소용없어요. 맨날 답변은 이래요. 이상 없습니다. 출제율은 없습니다. 이 지랄 한다니까. 이게 한국 산업일가의 거짓말이야. 응? 이게 아니고 같이 단체 행동을 해야지만 좀 뭐가 된다니까. 이 개별적으로 행동해봐야 이게 되는 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좀 정확하게 알고 싸워 나가자고요. 이제 이분이 잘못했다는 거 아니야. 잘했는데 문제는 이것 때문에 지금 타임 차트가 나왔잖아. 아이고 참나 타임 차트 나와가지고 그 뭐 연산명령 나오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 힘든 사람은 뭐 별것도 아니지만 연산명령 그죠? 근데 하여튼 모르는 사람은 그 힘든 거예요. 그 시험이 바뀌어 버렸으니 그러니까 적당히 우리가 어느 선에서 같이 생각을 하고 같이 행동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민원을 제대로 냈나 모르겠다. 하여튼 나는 내가 연구해보고 내가 순서도 얼마나 많이 그려봤습니까? 아니 나보다 순서도 더 많이 그려본 사람 문제 많이 만들어보셨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대한민국에 없잖아. 출제자들도 나보다 안 그려봤다니까. 나보다 문제 만들어보지 않았다니까 얘네들이. 응? 나보다 더 많이 만들어봤냐고. 없잖아. 그리고 많이 연구를 해본 사람이 극히 적어. 그러면 지금 봐봐.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분류를 했다라는 것 자체도 이거는 획기적인 거야. 생각을 해봐. 이런 것들을 좀 잘 생각을 해서 연구를 해서 우리가 합심해서 이런 것들을 고쳐 나가야지. 응? 그렇죠? 단독 행동하지 말고 같이 행동합시다. 해가지고 뭐라고 할까요? 같이 싸워 나가고 그래야지. 뭐 그래서 이렇게까지 연구를 해서 이렇게 분류를 해놨다 보니까 이 생각을 해. 비교 판단이 이렇게 5가지로 분류가 될 줄은 상상이나 했겠어? 여러분들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죠? 이렇게 해서 5가지를 분류를 해서 앞으로 그렇게 한다고 하면 이 순서도의 오점들이 해결될 수가 있다. 나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안 되고 나서 지금 문제를 이따위로 내는 것은 이게 출제 오류, 기능대회 문제, 이게 출제 오류잖아. 봐봐. 응? 엉망이잖아. 이게 뭐예요, 이게 도대체. 이게 봐봐. 이런 것들이 엉망이었잖아.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갖다가 내가 제시를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해결될 때, 응? 우리가 올바른 문제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나는 솔직히 말해서 출제자는 뭐 이런 사람들 뭐라고 하고 싶지도 않아. 하도 싸웠더니 아주 지긋지긋해. 기잖아. 산업혁명이 나에 대해서 이제 싫어하잖아. 싫어하고 지긋지긋할 거야. 나도 지긋지긋해. 아주 출제자님, 산업혁명단이 거짓말하고 하는 거 한 징그럽게 싸웠어. 그래가지고 이가 갈리고 아니 머리가 지긋지긋 아파. 그 얘기만 들어도. 근데 하여튼 그렇다고 해서 내가 포기할 수도 없고 이거 뭐 얘기도 안 해줄 수도 없는 거 아니야. 내가 얘기 안 해주면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여러분들. 그잖아.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내가 문제를 제기하고 잘 해줄 테니까 여러분들이 단체 행동을 해서 이걸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만일 소송을 한다고 그러면은 이걸 뒷받침해서 증거를 뒷받침해 줄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도장을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산업인력가공단이 그런 짓을 한다니까. 산업인력가공단이 이제 자기네들이 폴리텍 누구 어벙벙한 교수 하나 데려다 놓고서 몇 명 데려다 놓고서 도장을 찍어서 출제오류는 없습니다 하고 도장을 찍어버려요. 그렇게 해서 사무 처리를 해버려요. 만약 문제가 되면은 기소가 들어오잖아. 그러면은 행정소송이 들어오면은 그렇게 처리를 해버려. 그런 것처럼 맞대응을 할 수 있는 그게 있어야 돼. 그러고 나서 소송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무조건 100% 진다니까. 안 돼. 얘네들이 일부러 재판을 이기기 위해서 별의별 수를 다 써요. 문제 어디서 얻었냐까지 해가지고 니네 이제 공무집행방해하고 뭐 업무방해죄를 갖다가 적용을 하고 저작권법 위반도 적용을 해버려. 그 짓을 한다니까 얘네들이. 그렇게까지 해가지고 치사하게 사람을 그 모양으로 만들어 놓더라고. 그러니 뭐 생각을 해봐. 문제 그 원도 갖다 사진 찍어가지고 프린트 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행정소송을 해야 되잖아. 그걸 했다 그러면 뭐 지금 내가 처벌을 받을 판이야. 그런 식으로 만들어 놓더니 이런 나쁜 놈들이 어딨어. 거기다가 또 그거에 대한 증명을 해야 돼. 증명을 하려고 그러면은 그 사회적으로 갖다가 이 저명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전지공학의 유명한 사람들한테 도장을 받아야 되는데 그 도장을 어떻게 받느냐. 그런 것까지 신경을 써야 된다고. 그럼 내가 그에 관련된 서류는 내가 써준다고. 써주면은 그거를 뭐 누구 교수 이렇게 도장을 받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소송을 해서 이기라고. 내가 그거를 주장을 하면은 타당성이 엄청나게 있거든. 100% 타당하거든.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 걔네들이 어떻게 합니까? 반박할 때 싸울 때 그게 되는 거지, 한마디로. 그렇게 되면은 이게 재시험 처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가 가십니까? 그런 굉장히 어려운 얘기야, 지금. 어려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순서도 지금 이렇게 개별적으로 얘기 듣고 나서 이렇게 하셨다는데 난 이렇게 했는지도 몰랐네. 나한테만 막 얘기를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싹 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되면 곤란하지. 하여튼 곤란하지. 하여튼 제가 말씀드린 요 책이 별이 5개짜리입니다. 별 5개짜리 제가 PhD 책 엄청나게 많이 썼어요. 정기인양 PhD 책이라고 그러면은 뭐 몇 권을 썼는지 지금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안 날 정도인데, 여기 별 5개인 건 딱 2번째야, 지금. 옛날에 과거 하나가 딱 있었어요. 그거 나왔을 때, 그 다음에 문제가 싹 바뀌어버렸어요. 근데, 자, 이 별 5개인 거 있지 않습니까? 이 별이 5개이면은 그 방식대로 가는 거야. 그래야지 옳은 거야. 왜? 이 문제가, 이 교재가, 어떻게 했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이 이제 출제 오류를 해결하고, 또, 여기 봐세요. 수험자는 합격을 위해서, 감독관은 공정한 검사를 위해서, 출제자 산업인력과 출제 오류 방지를 위해서, 이걸 쓴 거예요, 제가. 어떻게 알아. 그리고 내가 좀 그랬어요. 기분 나빠가지고, 학원 관계자, 출제자, 감독관, 산업인력과 이런 애들은 사지 말라고.
걔네들은 수험생들 있잖아. 수험자들이 가지고 있는 거 그거 있잖아요. 그거 양해를 받아가지고 갖다가 받아보고서 공부해서 그렇게 내라고. 나는 걔네들하고는 얘기하고 싶지도 않아. 인간답지도 않은 놈들 그냥 그런 놈들 뭐하러 교육을 하냐 얘기요. 그래서 나는 그 인간 쓰레기들하고는 취급하고 싶지 않아. 그 출제자니 그 검토자니 산업인력가용단 학원 놈들 이런 놈들하고는 얘기하고 싶지도 않아요. 인간답지 못한 쓰레기 같은 놈들. 어떻게 그 불쌍한 수험자들을 갖다가 그 저기 막 60의 카톡 사건에 그렇게 해가지고 말아서 기획수사를 만들어서 그렇게 다 집어넣어버려. 못된 놈의 새끼들. 작업을 했잖아. 그거 작업을. 함정에 빠져라. 신고할 거다 하면서 말이야. 그 짓을 했다니까. 그럼 돼 인간적으로? 수험자들이 그러면 되냐고. 그렇게 하지 말아라. 딱 얘기 한마디만 했어도 그렇게까지 됐냐고. 나쁜 놈들. 함정에 빠지라고 시험 문제 던져주고 나서 신고를 해요. 그런 놈들이 다 있어. 뭐 어떤 놈들이지. 이게 한국산업인력가용단이 학원하고 그 짓을 했다니까. 그러면은 생각을 해봐. 한국산업인력가용이 당연히 수험자들한테 돌을 맞아야지 비난을 받아야지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참 그런 일을 한다고. 그건 나쁜 놈들이지 말이야. 그래서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는데 요 교재가 별이 5개예요. 별이 5개면은 문제가 바뀌는 시점이 왔다. 근데 나왔던 거예요. 나왔던 건데 이제 어떻게 바뀔 것이다 라는 거 이렇게 얘기를 했을 뿐이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갖다가 여기 잘 써서 했으니까 요 교재를 지금 다 써서 인쇄를 맡겼습니다. 어제 맡겨가지고 이제 며칠 있으면 나올 거니까 그래서 한 것이니까 보시고 요거는 초급자용이 아닙니다. 이 교재는 초급자용이 아니고 중급자 이상용입니다. 중급 이상용입니다. 초급자는 이거 봐도 알아듣지도 못해요. 앞부분에 조금 쉬운 것들이 있어요. 조금 한 20분의 1 정도? 20분의 1 정도는 초급자들도 다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렇지만 나머지는 안 그래요. 이게 중급자 이상 분들, 중급, 고급, 그 다음에 최고급 그 실력자이신 분들이 보는 거예요. 그분들하고 같이 얘기가 될 수 있는 거고, 초급자인 분들이 지금 프로그램도 사용법도 모르는데, 사용법은 전혀 없어요, 여기에. 사용법은 그 XG5000 있잖아요. 도움말 항목 있잖아요. 거기 보시면 되고요. 그 명작 XGB PC 정석 3 있지 않습니까? 그거 무료 강의하죠? 카페에서. 그 강의에도 보시면은 초급 부분이 앞부분에 있습니다. 사용법. 기초 간단한 부분이. 그런 부분을 읽어서 하시고, 요거는 전체가 중급 이상의 실력자들이 보는 겁니다. 그래서 대단합니다. 이제 보면은 프로그램들이 아주 좋은 것들이 많아요. 난이도가 쉽지만 잘 보면 함정들이 많은 것들이 있고 어려운 것도 있고 이렇게 막 섞여 있는데, 초급자이신 분들은 이거를 이해할 수가, 이 전체적인 이해를 하지는 못해요. 일부분 조금씩만 이렇게 하게끔 되어 있으니까, 아마 그 명작 XGB 정석 3하고 그 XG5000 프로그램의 도움말 항목에 명령어 사용 도용말 있지 않습니까? 명령어 사용 도용말, XG5000 소프트웨어 사용 도용말이 있습니다. 그걸 좀 보고서 공부를 좀 하시는 게 낫습니다. 그것도 그 무료로 제공하는 걸 여기다 또 쓸 일이 없잖아. 그래서 이 중급 이상에 해당되는 교재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초급분들은 어렵다라는 거를 느끼실 겁니다. 이해도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 중급 이상 분들은 좀 이해가 가게끔 제가 자세히 써놨습니다. 그랬던 교재니까 보고요. 거기에 이제 순서도가 어떻게 잘못됐다라는 거 되어 있으니까 한번 잘 보고서 여러분들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게 그냥 항의가 되질 않아요. 얘네들이 이게 참 이해가 안 가는 게, 지금 역사상 작업형 시험 문제는요, 단 한 번도 출제 오류를 인정한 적이 없습니다. 작업형 시험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산업인력가용단이 출제 오류를 인정한 적이 없다고요. 그건 무슨 뜻일까요? 생각을 해봐요. 아니, 시험 문제는 분명히 출제 오류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죠? 인간이 내는 거니까, 신이 내는 것도 아니고 인간이 내니까 출제 오류는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1차 필기 그 사지선다형 있지 않습니까?
사지선다형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거 60점만 맞으면 되잖아요. 그지? 36개 맞으면 되는데, 그것도 출제 오류 있지. 그리고 기사, 산업기사 필답형에도 출제 오류가 있죠. 있어요, 다. 기술사에도 출제 오류가 있고 다 있어. 그런데 출제 오류가 없는 게 있습니다. 산업인력가공단에서 내는 거 뭡니까? 작업형이 그렇습니다. 작업형. 작업형에 출제 오류가 절대 없어요. 역사상 지금까지 한 번도 없어요. 그러면 산업인력가공단이 너무 잘 냈기 때문에, 문제를 잘 냈기 때문에 출제 오류가 없냐? 아니죠. 맨날 출제 오류 투성인데 우기는 거지. 출제 오류는 없다고 해서 그걸 가리고 속이고 그랬던 겁니다. 이해 가십니까? 상식적으로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거는. 그죠? 어떤 문제든지 계속 내다 보면 이게 난이도가 좀 있는 문제들이거든. 아니, 기능장이 쉬운 건 아니잖아. 그러면 항상 문제를 만들어내는 사람은 뭔가 언젠가 출제 오류를 내기 마련인데 출제 오류 문제가 없다라는 거야.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해. 그러면은 뭐요? 이거는 뭔가가 이상한 수상한 시험이지.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시험이요. 그거에 대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장난질을 하는 거 아니야.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에 대해. 내 말이 지금 상식적으로 여러분들 생각해도 내 말이 맞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산업인력가공단이 하는 짓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그죠? 제 말이 맞아요. 제 말이 맞아요. 이건 이해가 안 간다니까. 어떻게 그 많은 문제들이 출제 오류가 없냐 이 얘기야. 그러면서 생각을 해봐고 66회 때 요번에 보면은 아니 2일차고 뭐 매일차 보면은 시퀀스 회로도도 고치고 있어요. 출제 오류가 돼가지고 그거 자체가 출제 오류 아니야? 응? 그러면서 출제 오류는 없다고 인정을 해버려요. 와, 나 뭐 이런 뭐 쓰레기들이 다 있나. 기가 막히죠. 이게 전기능력 시험이라는 거예요. 나는 이거를 벌써 지금 14년 동안 하면서 내년에 15년이었죠. 15년 됐는데 도대체 한 10년은 싸웠을 거다. 도대체. 아휴, 어떻게 되나 진짜 나 아주 지긋지긋합니다.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해도 뭐 작업형 시험 문제에 대해서 출제율은 없습니다. 거짓말 하는 거 뭐 한두 번 본 게 아니고요. 민원 수백 명이 한번 같이 내봤어요. 내봤는데도 출제율은 없습니다. 앵무새 답변처럼 맨날 그 짓 하는 거. 지금까지 또 싸우고 있잖아. 그래도 안 되잖아. 지금 봐봐. 안 되는 그 구조적 이유가 있다니까. 시험 문제를 갖다가 공개를 해야 되는데 공개를 안 해요. 왜냐면 시험 문제 공개하면 그거 가지고 소송을 하니까 잘못됐지 않느냐. 왜냐면 그 뚫어지게 쳐다보고 이거 그런데 만약 그거를 뭐 유출을 안 하잖아. 시험 문제 유출을 안 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그 원도 사진 찍은 거 가지고서 소송을 하잖아요. 행정소송을 하면은 산업인력가공단은 맞대응을 해요. 어떻게 하냐면 이거 문제 어디서 뺐냐고 하면서 공무집행방해에다가 또 위계 공무집행방해에다가 또 업무방해까지 걸고 거기다가 또 저작권법 위반까지 걸어. 그거를 썼으면. 기가 막히죠. 도대체 몇 개요? 공무집행방해, 위계 공무집행방해. 혹시 그 위계 공무집행방해 이거 가지고 부정이 상해있으면 위계 공무집행방해라는 거야. 업무방해죄가 있고요. 또 그 다음에 또 뭐야? 저작권법 위반. 4개나 걸어. 나는 출제 오류됐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재시험을 요청한다 해가지고 행정소송을 하면은 거꾸로 나는 범죄인이 되는 거야. 기가 막히지. 그걸 노리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시험 문제를 공개를 안 하는 거예요. 참 몰상식하죠? 기가 막히죠. 한마디로. 이게 지금 산업인력가공단 하고 있는 행태예요. 잘못된 시험의 형태예요. 잘못된 거를 출제 오류를 인정하지도 않고 수험자들의 입을 닫게끔 니들은 우리가 하는 대로 똑바로 따라서 해. 그냥 시험 보고 그냥 우리가 떨어졌다면 떨어진 거고 우리가 합격시켜주면 고맙다고 생각해. 그것뿐이요. 왜? 니네들은 개돼지니까. 한마디로 개돼지니까 우리 말을 들으라 이 얘기야. 참 기가 막히죠. 아주 열받죠. 진짜. 우리가 그런 그 독재자처럼 군림한 이 산업인력가공단에 굴복해가지고 맨날 개돼지처럼 살아야 되겠냐 이 얘기요. 한마디로. 당신은 개돼지처럼 살고 싶습니까?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그러고 고쳐야 될 거 아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수험자들한테 피해 보상을 안 하고 왜 안 하는데 왜?
지금까지 이렇게 해온 거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했던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지 마세요. 가만히 있지 말고 우리가 이거를 바꿔 나가자고요. 그렇게 하자고요. 하여튼 참 말도 안 되는 문제를 보고서 참 어이가 없어요. 다른 거는 다 출제오류가 있는데 작업형 시험 문제 출제오류가 없어요. 나 희한해. 그건 출제오류부터 딱 잡았다는 거 보면. 근데 봐봐 1일차 시험 문제는 고쳤잖아. 봐봐 아침에 시퀀스에러도 고쳤어요. 그럼 뭐 아주 뭐 이거 문제도 아니라는 거지 한마디로. 그런 것인데 이 산업혁과는 절대로 인정을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끝까지 싸우는 수밖에 없지. 그리고 얘기를 하고서 좀 저기 그 항의를 하고 이렇게 해요. 여기 이거는 국민신문고 이런 데다가 민원 처리한 건데 이렇게 해가지고 되지는 않더라고. 맨날 똑같은 답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방식으로 또 항의를 많이 해야 돼 정부에.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다른 방식이라고는 물어보면은 뭐 청와대 거기다도 항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뭐 언론 기관에다도 계속해서 항의를 하고, 예, 국회의원한테도 또 계속해서 항의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국회의원을 좀 하나를 또 알아보고 있어요. 나도요. 이 출제오류에 대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줄 국회의원이 있어야 돼. 그래서 국정감사 때 두들겨 패야 된다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쉽게 될 일이 아니야. 지금 소송한다고 해서 소송을 하려고 하면은요. 일단 문제가 있어야 되는데 문제를 복원을 시켰다고 복원 문제를 가지고 하면은 거기서 이제 가져와서 비교를 하면서 하겠지. 복원 문제를 가지고 한다고 쳐도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제 저 산업인력가공단은 도장을 찍어요. 그 폴리텍 교수나 누구 데려다 놓고서 출제오류 없다고 도장을 이렇게 찍게 시켜요. 그러면 우리는 그거에 대해 맞대응을 해야 된다고. 맞대응을 할 방법이 없어. 걔네들 도장 찍어버리면 끝나버려. 왜냐면 판검사나 이 경찰관 애들이 이게 출제오류인지 아닌지 몰라요. 그냥 누가 도장 찍어줬잖아. 누구 교수라고 해 도장 찍어주고 뭐 그러면은 그거 가지고 그냥 판단을 내릴 뿐이야. 법정으로. 판사가 이게 잘못됐냐 안 됐냐 모른다니까 하나도. 그 사람은 법에 대해서만 전문가지 법에 대해서만 하는 분이지 이 사람이 전기 지어야 돼서 그거에 전자도 모르는 사람들이요. 그런 사람들이 지어야 돼 뭘 한다고 아니까 대학에 무슨 뭐 제약학과 교수나 이런 데 있잖아. 걔네들이 도장 찍은 걸 본다니까. 근데 산업부가 이미 그거를 다 처리를 해요. 도장을 찍어서 출제오는 없다고. 우리는 그렇게 못한다 이거지.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맞대응을 하기 위해서 할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 뾰족한 수가 없다 이 얘기야. 그러니 행정소송에도 이길 수 있는 확률은 없다 이 얘기야. 그러면 어떻게 하냐. 국정감사를 통해서 이제 국회의원을 갖다가 하나 섭외를 하는 수밖에 없지. 그래가지고 사회 민간 측에서 나가서 같이 이거에 대해서 따져야지. 나 같은 사람을 들어가면 좋아. 나를 갖다 사회에 해가지고 출제오류를 제기한 사람이다 해가지고 불러가서 거기서 설명을 하게끔 하는 것이 해서 이제 한번 얘기해 보라고. 싸우는 수밖에 없지. 그렇게 하면은 이제 누구 말이 맞냐 하는 수밖에 없지. 그렇게 해야 돼. 몇 명이 가서 그거에 대해서 항의를 하는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국회의원 국장감사 가서 이렇게 싸우고 그렇게 해야 돼. 국회의원을 또 알아봐야 된다고. 하여튼 여러 가지로 싸우는 방법을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쉽게 이게 생각될 일이 아니에요. 좀 길게 얘기를 했는데요. 여러분들 여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자, 네, 이걸로 끝낼게. 너무 늦었는데 한번 이렇게 해서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